그게 다 뭐 홍진이라고도 하죠. 홍진에 묻힌 분내 인내생이 어떠한 그 상충곡에 나옵니다만은 뻘건 먼지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그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로 본다고 공망했으니까 저게 다 꽁이다. 나도 한때 간락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세속의 명리에 허부한 식의, 그러니까 관이공망하면 대체로 그 세속의 명리의 뜻을 두지 않으므로 대체로 승도, 스님이 되거나 아니면 뭐 종교인이 되거나 또는 뭐 유랑자가 되거나 세속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는 어떤 경우가 많죠. 역사적으로 유명 천추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관이 공망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인수가 잘 드러나 있는데 인수는 주로 이제 글과 학문 이런 걸 통한 건데, 글과 학문은 원만하였으나 관이 공망해 버렸다. 그러면은 그 우리 사주첩경 책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그 직업이 주로 구류수럽, 벼슬에 나가지 아니하고 사림에 머물러서 교육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구류수럽은 뭐 도사님도 되고 또 의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학, 종교, 뭐 이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세속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글과 학문을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직업을 잘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구런 스토리 아시죠? 굴원이 그 초안지에 나오죠. 초안지에 나와가지고 그 하여튼 더럽고 들어봐서 못하겠다 하고 튀어나오가지고 그 스스로 자살을 하죠. 굴원이 자살을 하기 전에 그 배를 실어주면서 거기에 굴원에게 이야기를 해준 게 어부사 아닙니까? 어부사. 어부사. 그걸 다시 또 이제 뒤에 붙여가 사시사,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 나오는데, 어부가 야, 이 병신아, 그거 가가지고, 똥밭에 가가 똥이 안 묻는 줄 알았더냐. 어차피 홍진이라 이런 거다는데, 이 어부 같은 사람이, 이 관이 공부해가지고 이미 명리의 뜻을 크게 저버린 것이고, 굴원은 뭐냐, 관이 공망이 아니었는데 약한 관이었거든요. 약한 관인데 거기 빡 깨지니까 굴원하고 어부하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굴원은 약한 관이 깨졌다. 깨지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를 잃어서 황망했다 이거죠. 근데 어부는 뭐냐, 아예 그쪽은 내가 꽝인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관이 공망되어 있다는 것은 세속의 명리의 뜻을 두지 않는 작용을 하니까 세속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거죠, 그릇에. 뭐 아무리 세상살이가 막 그냥 아들 땅 따먹기 하고 비슷하고, 또 뭡니까 뭐 뭐 아들 자치기 하고 좀 비슷하다 해도 이기 다닥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속세에서는. 근데 관임이 공망해 보면 찌랄병 하고 있네. 그거 해가지고 자치기 해갖고 좀 이익을 보면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거기를 논할 때에 제공망, 관공망 이런 그 공망 요소가 그 사람의 그릇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부모 혜택을 논함. 부모 혜택도 마찬가지로 연월에 공망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은 부모의 조력이나 덕을 잊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주로 연월에 있는 공망 요소로서 부모 혜택이 강화되어 있느냐 약화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망이 연월에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아무튼 팔자 내에 좋은 인자든 나쁜 놈도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나쁜 놈도. 예를 들어서 갑일주에 묘 양인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글자가, 묘라고 하는 글자가 공망이 돼버리면, 자, 공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안 됐을 때는 소년 시절에 겁제의 논리를 많이 배우죠. 아,
뺏지 않으면 뺏기는 것이구나, 인생이란. 그리고 영원히 내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맛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정신적 역량을 배우죠. 정신적 역량을 배우는데 이게 공망됐다 하면은 급제가 제대로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데도 공망은 아주 상승작용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두드리 맞을 때는 어떻게 해? 공망 맞지 말고 제대로 맞아보여 맞고 커야 맞고 큰 놈이 가가 막 확실히 가가 너무 코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 근데 공망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묘가 내를 때린다 이러면 맞는다 하다가 결국 안 맞는 거죠. 공망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실제 한 대 맞아보고 집박는 놈하고 예, 안 맞고 집박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파워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혜택을 노는 데서도 연월에 나쁜 글자라도 될 수 있으면 공망을 안 맞고 처절하게 맛보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상승적 작용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형제 관계를 논함하는 것에서도 대체로 연월에 공망 요소가 있으면 형제덕이 대체로 부족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대체로 부모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니까. 다음에 두뇌와 학문을 논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소년의 글 공부를 이루는 과정에 연월에 공망 요소가 있으면 두뇌 총명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상승적 작용보다는 부정적 작용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간혹 그러면 공망이 되더라도 이런 식의 뭐 관공망 이런 공망들은요 또 공부는 엄청 잘해요. 관공망들은 막 세상살이는 제끼놓고 또 제공망 금전에 대해서 어떤 세속적인 뜻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날 허브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버리고 글 공부도 인수를 잘 따라간다는 거죠. 재나 관이 공망이 되면 갖고 놀기 재관인 이 삼자가 세상살을 살아가는데 많은 무기가 되는데 재관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은 대체로 인수나 식신은 대체로 이제 문창성이 되는 거죠. 문창성. 글을이 창성하는 별로 가는 거니까 대체로 재관이 공망하면 인수나 식상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망은 이제 학문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작용이 대체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업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관이 공망하거나 제가 공망하면 직업적인 특성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처자인연을 논하면 처자인연은 뭐 그렇게 공망이 영향을 많이 안 받는데 그래도 연월에 공망이 있으면 일찍 만난 가시나는 또 꽝이 됐더라니까요. 부친 영의 황주씨 연월도 공망 있는 처자인으로 실패한 이유가 그렇죠. 하여튼 일찍 만나는 게 대체로 꽝이 잘 되더라니까요. 비견급제 아니라도 비견급제 아니고 비견급제는 자 비견급제는 뭡니까? 일찍 오는 여자를 재성이 들어오면 뭐가 처음에 그다 먹어요. 묘가 그다 먹죠, 그죠? 묘가 탁 걔가 재성이 오면 기토가 왔다 이러면은 갑이 짝짝을 짓기 전에 묘가 먼저 땡겨가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 뭘 길러요? 뺏지 않으면 뺏긴다라고 하는 처절한 걸 보고 그 비참한 걸 눈앞에 본다니까요. 보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재성인데 꽝대부타 갑신이라면 꽝대 부는 거죠. 이게 공망 거죠. 공망대도 결국 사랑했었다 이거라. 사랑했었고 너는 나의 짝이 맞았다 이거죠. 그런데 뭐가 됐다고 멸실 제대로 그 용도가 채워지지 못하고 비워져서 다시 하나 빵꾸 나고 새로 밀을 메꿨다 뭐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꾸어서 쓰는 것이 되므로 처음 만난 인연이 대체로 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 빵꾸 나가지고 매운 거니까 이것도 좀 애절하죠, 그죠? 가는 미는 건져간 미는 미워하고 합니까? 아, 미워 안 하죠. 미워 안 하는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많은 거죠. 이 경우에는 빼앗기는 대상 없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좋지 못한 병이 걸려가 수명이 짧아 가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용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성능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급제에 뺏겼을 때 하고 예예. 저렇게 뺏겼을 때 하고 예예. 급제에 뺏겼을 때는 이제 경쟁의 논리가 터득이 돼 있으니까 늦게 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관리를 잘하겠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부족한 채로 쓴다라는 데 처음 게 미끄러져가 다시 메웠지만 그것이 제대로 다 안 채워져가 부족한 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경우에도 이제 갑이 묘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신적 양성이.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니 어제 뭐 했나? 만약에 늦게 짝을 만났다. 자기 눈앞에서 처음에 젊은 날에 뭐예요? 가시나가 딴 놈하고 쫑난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형의 눈물이 있는 거죠. 처형의 눈물이 젖어 있는 거니까 늦게 자기가 딱 잡았다 이러면은 절대 못 좋아 아닙니까? 예? 이런 요소가 드는 반면에 이 경우는 그런 요소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름다웠는데 꽝이 됐고, 두 번째가 매워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다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더라. 이런 어떤 이건 연가 중심이 될 거고, 그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사연 중심으로 가는 거죠. 삼각관계로 가는 거죠. 저 앞에 거는, 예. 자, 그 다음 재물의 등급을 원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공망이란 요소는 대체로 그 글자를 약화시키고 둔화시키니까 대체로 재물 등급에도 공망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수면 건강도 마찬가지로 타고난 그 간지 자체에 이미 식상이 약화되거나 공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수명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뒤에 다룹니다만 건강편에 가면은 오행적으로는 공망작용이 그대로 살아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가 토로서의 오행적 작용은 그대로 있고 육친적으로만 잘 작용하지 않는다. 그냥 운명적 특징 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자 자체가 갖는 육친의 공망 요소, 그 다음에 위치, 연월 일시 위치에 따른 공망 요소가 그 사람의 그대로 운명적 특징을 조합하는 데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세운을 분석할 때의 우선순위 대체로 글자가 갑자에 술과 해가 오면 요 위에 살아가면서 임술, 개해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갑술, 개해를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술, 정해를 만날 때 이때 다 공망의 해에 속하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요소가 대체로 어떤 신이 놓느냐에 따라서 타격의 순위가 있는데 대체로 그 재가 천간에 재가 타격을 받을 때 가장 고달프고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식신, 상관,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비견. 그러나 비견급제가 공망한다 하더라도 고달픈 것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공망은 역시 공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공망일 때가 가장 타격이 크고 관공망일 때 그 다음 타격, 식신공망일 때가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당히 타격이 좀 큰 거죠.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것이나 재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성, 금전 이런 것들, 의식주 환경 이런 걸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 공망을 만날 때 상당히 고달픔이 많이 따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나 비겁은 비교적 덜한데 그래도 공망은 또 비견급제가 되면 비견급제가 공망되죠. 비견급제가 나쁜 짓은 또 다 하고 가요. 비견급제가 나는 비견이다 하면서 내가 언제 공망이고 이러면서 계속 괴롭혀가지고 괴롭힐 때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공망이었다 이러면서 이것은 훈련이었다. 아닌보다 더 돌아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이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재관식 요런 글자가 공망을 만날 때는 아무래도 고달픔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순서 우선순위가 대체로 저런 순서니까 눈에 한번 익혀두십시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공망 조견표 하는 것에서
예, 여기 뭐, 이 공망 뭐 표는 이미 다 책마다 노출되어 있죠.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대로 참작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인쇄된 거 있죠. 예, 병자정충무인, 신묘임진계사, 병호정민무신, 신유임술계하는 게 이별이 이제 예, 주기를 뭘로 끊느냐면은 아예 지지를 주기로 해서 15개씩 쪼갠 겁니다. 15개씩 쪼개가지고 공망하고 상관없이 한 주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글자들을 일종의 짝을 잘 짓지 못하는 인자로 봐가지고 이것을 뭐 음양차착이라 해서 이름을 따로 붙여놨는데, 대체로 고독성을 주로 많이 조장하는 별로 보고, 또 처가의 남자 또는 뭐 친가 모계의 남자, 친가 모계의 남자니까 외삼촌, 또 처가의 처남들 중에 번영 발달하지 못하는 인자가 많이 육친적으로 다발한다고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신상 고동 요소로도 주로 많이 이 글자 간지 자체 조합 자체만으로도 잘 주어진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럼 부부가 다 이거 예. 음양차착 일주면은 음양차착일 경우에는 그냥 둘 다 심심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심심이라는 게 없으면 좋거든요, 알고 보면요. 예, 전에 그 궁합법 중에도 했지만, 아예 죄 없는 남자, 죄가 없는 남자, 그 다음에 관이 없는 여자, 관이 없는 여자가 오히려 심심하게 잘 살더라 이 말이죠. 관이 없는 여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또 둘 다 음양차착에 해당되면 다른 글자가 오행적으로 궁합적인 요소 보조만 되면 심심하게 살아요. 원래 인생은 고독하다. 이거를 알고 왔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 요 경우는 정확하게 1과 1 이렇게 딱 되거든요. 대부분의 결혼은 뭐냐? 대부분의 결혼은 전부 1도 안 되죠. 고독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0.6에서 0.9쯤 되거든요. 요 둘이 합쳐가지고 0.6 더하기 0.6에서 0.9쯤으로 인생은 고독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래 됩니다. 요 둘이 만나서 더해가지고 1이 되려면 요서는 이 사람이 0.7 같으면 0.2 버려야 되겠죠. 이 사람도 뭐 0.9다 이러면은 0.9에서 0.4 빼야 둘이 0.5 근거에 맞춰가지고 근거에 맞춰가 1이 되는 그런 거니까요. 사랑이 얼마나 고독하게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바보되기거든요 원래 결혼은. 바보로 수준이 하향 조정되는 거죠. 얼마나 나를 어찌 보면 죽이느냐 버리느냐로 가가지고 결국 겨우 일을 맞춰 사는 거니까. 오히려 심심한 사람들끼리 이래가지고 요리 어찌 보면 2고 1과 1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 사람은 그대로 0.9로 그대로 있고, 자, 이 사람 남자다. 니는 0.8이니까 얼마 빼라고 해. 0.7 빼라, 이래. 그래가 0.1 딱 만들어 놓고, 자, 남자가 기가 세머리 되잖아요. 내가 와 바본데, 내가 왜 참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부 모임이 딱 같이 가가지고, 어느 날 집들이에 가가지고 마누라를 딱 옆에 데리고 딱 앉자마자 밥통 있죠, 전기밥통. 그걸 딱 가르쳐보세요. 야, 너그 친구 저 있네. 그 밥통은 누가 만들었냐 그래. 이 사람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요래되면 거의 밥통 수준이 되죠, 그죠? 0.9에서 0.8에서 0.3을 빼줘야 되는데, 그죠? 3 정도 버리고 자기도 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자기는 0.9로 그대로 있고
치를 빼보니까 막 거의 밥통 수준으로 사는 거죠. 갖다 주는 거가 밥 먹고 그냥 밥 해갖고 아들 가방서 보내고. 예. 자, 그래서 그 음양차착은 뇌처럼 고독성 요소를 의미하더라. 예. 자, 기타 신살에서의 적용법에서 12신살에서의 적용법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역마가 공망이다. 역마. 역마가 공망이다. 예, 그러면은 대체로 그 먼 곳에 움직여서 구하는 일, 역마살이 대체로 그 사회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그 방해가 되더라.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12신사를 같이 섞어서 의미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망이 하나 낑기면요, 엄청 해석이 복잡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해석 안 되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좋다 가있어. 예, 그 다음에 그 제로 공망이라는 것이 따로 이제 제로 공망이 뭐냐면은 제로 공망이 이제 그 실을제 아마 요제자 쓸 겁니다. 제로 공망 이렇게 아마 책에 아마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시가 공망인데 첨간 요소가 오가 공망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안 도죠. 임이 들어오려면 이목 개미니까 을경 을유면 되겠다. 그렇죠. 을유면 이렇게 해당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가 공망이 되는데 천간에 임이 붙고 개가 붙는 것은 이제 이 천간 글자 자체가 임과 개라고 하는 것은 종국 또는 끝 이런 걸 의미합니다. 종국 끝인데 그 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 공망이 될 때를 같이 붙여놓은 책도 있고 그냥 그게 아니고 아무 날이라도 임이 붙으면 공망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공망이 아니라도 임이 붙는 것만으로 시에 임이나 개가 붙는 것만으로 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 공간적으로 볼 때 담장박, 대문박, 길 밖을 의미하는데 길 밖에 뭐가 있다는 것은 물이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길을 막아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해서 시에 임계가 들어오면은 그 자체만으로 이게 공망이다 이렇게 주장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좁은 의미로 제로 공망 요렇게 갖다 붙여서 하여튼 임자가 시에 붙는 것만으로 임계가 붙는 것만으로 그걸 공망을 삼는 것이 제로 공망인데 학문적으로 제가 그 자료 그냥 써놓은 것이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별로 그렇게 뭐 많은 작용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인계 공방에 이렇게 수레가 있으면은 공방을 또 안 치더라고요. 다시 또 수레가 있으면 이때가 지지에 수레가 시지에 수레가 있을 때는 또 공방을 안 치더라고요. 예. 하여튼 보면 막 복잡합니다. 뭐 이게 공망에 다시 임계가 있는 게 있고 뭐 수레가 하여튼 그 명리정종 같은 책에는 하여튼 막 잡다부리한 걸 막 꽉 담아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막 오만 그 신살 중심의 이론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뭐가 있으면 또 이 모양에서 뭐가 있으면 또 안 친다. 안 친다는 걸 또 말로 써놨어요. 뭐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써놨는데 대체로 그 현실 속에 적용되기에는 뭐 이론적인 근거는 조금 갖고 있죠. 시에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종국적인 요소를 의미하므로 대체로 그 공망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많이 뭐 비중을 둘 만한 정도의 논리는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분 모행상에서 이제 공망을 또 이제 이 4대 공망이라 해서 뭐냐면은 갑자을축이 해중금이다. 을축이 해중금이다. 이렇게 해서
쭉 병인정묘가 뭐 노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다 보면 그 순 중에 보면 오행적으로 나분 오행이 빠지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나분 오행이 빠지는 것도 이제 참작을 해서 보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그 기운적인 작용력은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한번 참작만 해보십시오. 이 책에 이론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라서. 선생님, 네. 통상적으로 나무 오행 적용은 어디에서 통상 적용하나요? 나분 오행 적용 거의 없어요. 오행적인 적용은. 이 자체가 오행이라 이게 뭐냐면은 나분 오행이라는 나온 자체가 뭐냐면은 요 간지가 합쳐졌을 때의 천지 운기의 표현을 그냥 그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운기의 표현. 자, 갑자일에는 갑이 천기적으로 드러나 있고 지지에는 수기운이 드러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불기운이 위축돼 있고 이걸 쫙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냐 해중금이라는 거든요. 해중의 금이다 이러면은 왜 해중금이냐? 경금이나 신금에서 경금이 자나 축의 뭐냐면은 12운성으로 사지예요. 그 다음에 묘인데 이 사묘지에 됐다는 것은 금의 기운이 어떻다고 해요? 물기운 때문에 크게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간적으로는 금의 반대편이 되는 갑이 나와서 가장 약화되어서 있는 천지운기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병인정묘는 뭐예요? 병인정묘. 양기가 점증하는데 병화정화가 확 불기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게 화로 속에서 불이 피어나는 형국이 돼서 로중화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그 천지운기 중에서 다른 기운을 이미 전제로 해놓고 갑이 강하고 수가 강한데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약화되는 인자가 있다면 뭐라고 해요? 금이 가장 맥을 못 추고 있는 천지운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은 그 오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갑자 을축이 금을 말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그 계산에서 네. 보면 금상각추 그 선천수를 갖다가 네. 게임을 해가지고 예. 나오는 거 한 60점. 그 숫자로 그거는 다 푸는 방법이죠. 숫자로. 예. 숫자 가지고 그렇게 푸는 거 연결해가지고 갑은 숫자 얼마, 자는 숫자 얼마 이거 더하고 빼고 이러면 요거는 오행적으로 뭐다. 예. 그리고 공식과 구칙은 있어요. 시정형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을축을 보는 순간에 뭐가 해중의 금이 되든 금이 가장 약화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어떤 천지운기 간지 결합에 의해서 약해진 것 또는 강해진 것 이런 거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갑자을축이 바로 이제 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뜻을 붙여놓은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 수치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그 책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한공망이란 뭐냐면은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연이다. 갑자년인데 임술. 저렇게 연과 일끼리 갑자일을 중심으로 보니까 술과 해가 공망인데 그것이 태어난 날에 들어와 있고 임술일 날을 보니까 자와 축이 공망인데 이게 연에 드러나 있는 것을 서로 공망이 될 맞죠. 서로 공망의 경우에 대체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마찬가지로 연의 공망이 있거나 일의 공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상의 뜻과 자신의 뜻이 서로 유정치 아니한다. 그래서 주로 조상과 인연이 주로 박하다 뜻이고 또 조상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자식은 나의 뜻을 계승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존재와 같은 뭐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조상과도 유정치 않다. 이렇게 이제 호한공망을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